힐링 여행자 조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 방법이 달라졌죠? 항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힐링 여행자 조직원 여러분하고 인사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공부 시간입니다. 경제 공부. 오늘은요, 우리나라에 은행이 상당히 많아요. 저축은행까지. 그 많은 은행들 중에 가장 큰 은행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대 은행이 어디입니까? 바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주가 총액이 두 회사가, 두 은행이 가장 큽니다. 그 두 은행에서 부동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포인트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제 공부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은행 먼저, 서울 50개 대장주 아파트값 2달 연속 하락, 집 살 사람 없다 라는 타이틀입니다. 국민은행 보고서입니다. 앞으로 2, 3개월 뒤에 서울 집값입니다. 예측하는 부동산 선행 지수들이 2달째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정부 규제와 이번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값 내림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했습니다. 27일, 오늘이죠.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라고 있어요.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는 KB국민은행이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 4천여 곳을 조사해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보통 아파트 가격을 보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도 나오는 거 보시면 압니다. 특히 아직 집을 안 사보신 분들은 그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파트를 살 때 레버리지, 대출을 받는데 과연 그 대출 근거, 지표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부동산 가격이 나와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발표를 합니다. 국민은행에서 상위값, 하위값, 중위값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대출을 할 때는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중위값이 그 아파트에 대출을 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2, 3개월 후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대답이 상승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KB 선도아파트 50 지수는 3월 달에 0.91%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11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달에도 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2, 3개월 후에 집값이 떨어지리라는 예상입니다. 이 예상은 KB 선도아파트 50 지수,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 4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번에는 신한은행 보고서인데 2020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입니다. 비싼 집을 샀을수록 대출금 대비 집값 상승률이 높았답니다. 비싼 집을 샀을수록 집값의 상승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최근 3년 사이 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평균 1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장 은행 아닙니까? 둘 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그러니 이 지표 보고서들은 거의 정확한 겁니다. 자료가. 5억 넘는 아파트를 사는데 평균 1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파트 값이 대출금의 절반 이상인 1억 원가량이 올랐답니다.
1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1억 원 이상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1억 8천의 반 이상이 집값 오른 거로 그만큼 상충을 했다는 얘기죠. 비싼 집일수록 가격 상승폭이 커서 7억 넘는 집을 산 사람들은 아파트 매입 이후 집값이 대출금의 80% 넘게 올랐다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3억을 대출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80%, 38, 24, 2억 4천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3억의 대출을 받았는데 2억 4천만 원이 오르고 6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미국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모기지라고 그러죠. 모기지론이라고 그럽니다. 어디든지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을 합니다. 신한은행 빅데이터 센터에서 전국의 만 20세부터 64세, 그러니까 거의 다죠. 성인들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집을 샀다는 사람은 1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1명이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85%가 아파트라고 합니다. 완전히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또 대한민국처럼 아파트 좋아하는 나라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중국 가보잖아요. 아파트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 고층 아파트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는 도시마다. 왜 집을 샀는지 물었더니 서울 지역에 집을 산 사람은 첫째가 향후 투자 가치라고 합니다. 쾌적한 환경, 직장, 교통 이런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내 집 마련의 뜻도 있지만 향후 투자 가치 때문에 집을 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1구간부터 총 자산이 5구간까지 있어요. 어느 구간에 속하십니까? 그러니 상위 20%는 5구간입니다. 하위 20%는 1구간입니다. 총 자산은 1구간, 제일 하위죠. 9,592만 원 나왔습니다. 9,60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하위 소득 20%, 1구간은 총 자산이 9,600만 원이랍니다. 만약에 9,600만 원도 안 되면은 정말 분발하셔야죠. 소득 상위 20%는 8억 8천입니다. 그러니까 9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9배 차이가 납니다. 하위 1구간과 상위 1구간의 사이는 자산 차이가 9배가 납니다. 그런데 이 1구간과 5구간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2018년 11.6배에서 2019년은 12.3배로 더욱 벌어졌다. 이게 문제입니다. 잘 사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점점 자산이 불어납니다. 눈에 띄게 불어납니다. 반면에 하위 1구간, 자산이 적은 사람들은 그 불어나는 속도가 느립니다. 오히려 그 불어나는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자산으로 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 격차가 점점 벌어지죠. 이것은 전 세계 공산국가하고 어디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소득 격차는 점점 해가 갈수록 벌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공산주의 그러면 누구든지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배급받으니까. 아니에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공산국가 베트남, 중국 같은 데는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부자입니다. 중국의 부자들은 1조, 2조가 아니라 몇십 조씩 됩니다. 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 보면 재산이 수십 조씩 돼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중국에 한창 사업할 때 수출도 많이 해봤고 또
그쪽에서도 아파트까지 제공해서 저희 부부가 살 수 있는 아파트까지 무료로 제공받고 왔다 갔다 생활하다시피 많이 다녀봤습니다. 중국은 만약에 부자면 자동차 수집광이다. 그러면 꽤 부자죠? 자동차 수집광이면 한 대에 몇억 원씩 할 거 아니에요. 자동차 수집광의 부자는 기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걸 수집을 하냐면 헬리콥터를 수집합니다. 중국의 엄청난 부자들은요, 자동차 수집광이 아니라 헬리콥터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공산국가인데. 그러니 가난하다고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는 다 벌어집니다. 자, 제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보고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생각,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중에 댓글 한번 소개를 잠깐 합니다. 무주택자 입장이라면 부동산 오르는 것 보면 박탈감만 들고 그런 콘텐츠들은 피하게 됩니다. 현실 회피라 해도 너무 높은 벽이라 엄두가 안 나고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무주택자 입장이라면 부동산 오르는 거 보면 박탈감만 느낀답니다. 그런 콘텐츠 피하게 된답니다. 부동산에 붙자도 듣기 싫죠. 보기도 싫죠. 현실 회피입니다. 너무 높은 벽이라 엄두가 안 납니다.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부동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사는 거, 그거와 이렇게 날이 갈수록 벽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은 어떤 근거로 어떤 생각으로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지, 부동산이 내린다, 폭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근거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지 양쪽의 의견을 다 보고 경제도, 금융, 주식, 부동산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자꾸 접하고 공부를 해야만 그 벽에 내가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탈감 느끼고 허탈감 느끼고 점점 높아만 가는 벽이라 그래서 내가 외면을 해보십시오. 점점 멀어집니다. 그럴수록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소고기도 등심, 갈비, 속꼬리찜 골고루 다 먹어봐야 소고기의 어떤 부위가 맛있고 어떻게 구워야 맛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소고기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거는 어떻게 굽는 것이고 어떤 건 어떤 맛이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의 말이 정확하지 안 먹어본 사람의 말이 정확합니까? 또 운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생을 수십 년을 개인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운전 면허증도 없고 운전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운전은 어떤 구간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어떻게 운전해야 안전합니다. 이것을 몇십 년 동안 운전을 했던 개인 택시가 얘기하는 것과 운전 면허증도 없이 운전도 안 해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어느 쪽 신빙성이 있고 어느 쪽이 정확한 답이겠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사보고 사기 위해서 부동산도 많이 다녀보면서 정보를 접하고 내 집 마련을 해보고 내 집 마련의 중요성을 느껴보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했던 거 맛을 본 사람과 아직 집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 이 사람이 보는 부동산의 견해와 누구의 말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것은 내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너무 높다, 나와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박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껴서 포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월급, 그 월급이 앞으로 5년 후에 지금 받는 월급보다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현재 택시 요금,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지금보다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또 집 질 때 필요한 철근, 시멘트 값, 주방의 싱크대, 화장실 도기류, 창문 창호류, 또 설계를 해야 되죠? 설계사무소 설계비, 또 잡부 인건비, 앞으로 5년 후에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